그래서 이러한 복귀를 돕기 위해 준비한 게 있죠. 네, 복귀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복귀를 해보라는 의미에서 요런 거를 다운받게 해드릴 거예요. 요런 거를. 예, 모의고사 문항 분석지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문항 분석지라기보다는 문항을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험 당일날 시험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한다. 그럼 이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뭔가? 채점하면서 정답 체크 안 하기. 아, 채점하면서 정답 체크 안 하기. 예상과 다른 답변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건 여기 PT에 없어요.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요? 채점하면서 정답 체크 안 하기요. 채점하면서 틀린 문제. 틀린 문제는 정답 체크하지 않기. 네. 예. 왜 그래야 되죠? 다시 풀어보고. 아, 그쵸. 네. 다시 풀어봐야 되니까. 네, 네, 네. 다시 풀어봐야 되니까. 이런 방법도 있죠. 깨끗한 시험지를 하나 챙겨온다. 시험지가 남아요. 시험을 맞아요. 보고 나면 진짜 시험지가 남거든요. 얼른 챙겨요. 네, 시험지가 남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러면 딴 걸 말씀하시지 말고 시험지 하나만 갖고 와. 교시별로. 교시별로 시험지 하나만 갖고 와봐. 소문 내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예. 그래서 그게 왜 좋냐면 우리 나중에 밴드 사람들이 다 받아도 될 만큼 남아. 나중에 깨끗이 다시 풀어보고 요 분석지 쓴 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3월 모의고사 보면서 했던 짓을 한 달이나 2달에 다시 풀어봤더니 또 똑같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 너무 좋거든요. 아, 이게 요런 팁이 좋구나. 요런 팁에 반응을 하시는구나. 제가 혼자 라이브 할 때는 이렇게 채팅을 보긴 보지만 이렇게 자세히 못 보는데, 아, 요런 깨끗한 시험지 가져오기, 요런 팁 좋아하시네요. 예. 아, 시험 당일 복귀 뭐가 중요하냐고요? 예.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오류가 나기 전에 바로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 미안하지만 끝나자마자. 그날은 그러니까 그것도 하기 싫으면은 쉬는 시간에 써놓기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는 이제 이 대답을 받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험지 앞에다가 쉬는 시간에 애들 정답 맞추고 그럼 듣지 말고 차라리 귀 막아버리고 그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국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시간 되기 전 애들 공부 안 하고 막 시끄럽거든요. 몇 번이 와서. 그럼 나는 귀에 이거 맞고 시험 시간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난 처음에 독서론 풀 때 뭐부터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좀 헷갈린 게 나와서 엄매로 넘어갔다가 어떻게 했었고 그 다음에 언제 집중이 안 됐었고 어디 읽을 때 튕겨 나왔고 이런 것들을 요런 것까지 요런 것까지 그걸 갖다 시험지 표지에다가 그때 써버리면 너무너무 좋죠. 저녁에 쓰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시험 당일 복귀가 꼭 저녁이 아니어도 그렇죠. 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나 이때 상황했어. 이때 위기였어. 뭐 이런 거를 거기다 써본다는 거죠. 네, 거기다 써본다는 겁니다. 네. 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깨끗한 시험지. 그거 안 되면은 시험지 공개가 되니까 집에서 아이를 위해 프린트를 해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 재수학원도 6월 모의평가 끝나잖아요. 싸움나 애들 얼른 챙겨가느라고. 그래서 그 시험지의 그 부분, 그거는 3분 요약 컷에는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네, 그거는 없고 3분 요약 컷에는 없으니까 애들한테 그 부분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정답 맞춰 시간에 그 전 시간에 뭐 어땠는지 한번 써봐. 그럼 이제 이렇게 꼬시시면 돼요. 엄마한테 자랑할 거 하나랑,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자랑할 거 하나랑, 엄마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 하나. 그거 하나씩을 적어 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 시험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잘했어. 라고 엄마한테 자랑할 거 하나랑, 엄마 이거는 내가 힘들었는데 엄마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 그러면 자랑하는 거는 칭찬해 주시고 위로하는 거는 같이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잘 쓰게 돼요. 그럼요. 거기에 진짜 소장님 중요한 말씀하신 게 내가 이거 잘했어를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 진짜로. 그러니까 애들 보면은 이랬었는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잘 넘어갔다. 그런 나를 칭찬해. 막 이런 말도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험을 본 주인공이 나와 대화를 해야지 내가 먼저 봐야지 이제 학원이나 인강 듣고 나면은 인강 들으면 선생님들이 막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랬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만 못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기억에 오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조금 이제 그게 이제 빨리 나와 대화한다는 게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뻔하죠. 나는 이게 공부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시험 시간에 그걸 하니까 공부가 안 됐어. 그러면 시험 전에는 학습 완성도가 70이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을 보니까 30밖에 안 되더라 라는 거를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재수생들 컨설팅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시험 들어가기 전에 수능 보기 전에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했던 과목을 순서대로 쓰고 그 다음에 시험 당일에 느꼈던 어려웠었던 정도로 순서로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가장 걱정이 됐던 과목을 제일 못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해결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쫄아서 들어가니까는 시험 볼 때 더 쫄려갖고 안 하던 것도 더 하고 알았던 것도 못 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 얘기를 꼭 물어보거든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어떤 과목 제일 자신 있었어? 순서대로 써봐.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볼 때 가장 쉽게 풀렸던 과목 순서대로 써봐. 이거 봐, 너 제일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 과목 제일 힘들었네. 그럼 너는 공부를 하기만 하면은 시험장에 가서 훨씬 덜 힘들 수 있는 아이네? 라고 제가 애들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습 완성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다 공부예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공부고. 그러니까 위기 순간이 어땠고, 그 다음에 당황했던 순간이 어떻고, 이런 것들도 다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화해주세요. 네, 그런 공부를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체크리스트나 시험 운영 계획을 수정하는, 체크리스트나 시험 운영 계획을 수정하는 단계로 가야 이게 시험이 자꾸 연결이 되고 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처음에는 그냥 통화하시고, 스피커폰은 좀 이따가 하시고, 먼저 통화를 해주세요. 제가 딴 얘기를 하고 있을 거니까. 네네네. 전화 금방 받을 텐데 학생한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냥 바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나 시험 운영 계획 수정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다 뭐냐면 사고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거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이가 더 단단해지고 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기가 막히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지금 소리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나가고 있겠죠? 원장님 마이크 소리랑 뭐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는 원장님한테 계속 얘기만 듣고 그 본인 이름하고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전야구 선수. 그 이름은 내가 그냥 여자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원장님이 어떨 때는 야구선수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이제 본인 이름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둘이 같은 친구인지 모르고 뭐 그런 애가 둘이나 있어요. 뭐 이제 그런 똑똑한 애가 둘이나 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그냥 이름 안 부르고 전 야구 선수를 할게. 네네. 고3 때 네. 수능 등급 좀 알려주세요. 고3 때 35344 나왔습니다. 35344 그치? 네. 수능 공부를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동했었죠? 저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5학년 5학년에서?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했습니다. 포지션이 뭐였어? 투수였습니다. 아 진짜? 네네. 내가 학교가 어딘지 아는데 거기 투수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나?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네. 그건 이제 그만.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선생님이 쭉 우리 전 야구 선수를 보면서 느꼈던 것도 있긴 있지만은
이렇게 한번 네네. 물어볼게. 고3 때도 공부를 조금 독하게 하긴 했었잖아. 그치? 네, 했습니다. 그치. 독하게 했어요. 고3 때도 나름대로 늦게 시작했지만 독하게 했긴 했었는데, 그 성적에서 수능에 가서 그렇게 아주 성적이 뛰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던 것 같아? 아무래도 현역보다는 절대적인 공부량도 훨씬 많았고요. 응, 그런 제가 기숙사에 있는데 아무래도 분위기란 게 있으니까 응, 수시 애들한테 휘둘린 것도 있었고, 응, 고3 때, 네, 그리고 좀 감정을 많이 타서 응, 그 공부량의 기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량에. 네, 그러니까 고3 때는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했던 얘기 기억해보면, 막 하루 12시간, 14시간씩 며칠 하다가, 또 며칠은 쉬고 안 쉬고 하다가 그랬었잖아. 그럼 결국은 꾸준함? 네, 음. 꾸준함이요. 감정이 기복이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 그냥 시험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본인이 한다고 하는데, 네,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이걸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기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복이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오늘 목소리도 처음 듣잖아요. 네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쵸? 네네. 근데 상상했던 거랑 되게 달라서 내가 지금 굉장히 당황했거든. 근데 나는 뭐를 진짜 물어보고 싶었냐면은 네. 그 이제 우리 수기 써줬잖아요. 수기 네. 써줬는데 이렇게 수기를 내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다 봤거든. 다 보면서 네. 내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물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하나는 지금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성적이 지금 고3 때 이제 김태균? 야구 선수? 그러네, 김태균. 야구 선수가 들으시네? 저기 들으시는 분 중에 김태균이 계셔가지고. 저기 다시 집중할게. 미안해. 그러니까 아까 그 고3 때 수학이 5등급이었잖아요. 네네. 예, 그 요번에 수능 때 얼마였죠? 96. 요번 수능에는 93점 나왔습니다. 아. 3점 실수해가지고. 그러면은 얼마 96. 했던 거지?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초반이구나. 처음에 그쵸? 96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시험 성적을 받고 나니까 그랬었어. 내가 착각했다. 그래서 2등급이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5등급에서 2등급이 됐는데 본인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수학 고득점을 받을 때 기억이 날 텐데 그 세 번째가 절대적인 공부량이었어요. 네.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거를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잘 쓰기 쉽지 않은 단어를 썼거든요. 맞아.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라는 말을 썼고 네.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사고하기라는 말을 썼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 명시적으로 사고하기라는 이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서에다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사고한다는 그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수학 수기 안에서 사고와 관련된 그 단어가 한 10번이 나와요. 사고, 숙고란 단어도 썼어. 본인이. 네네. 숙고란 단어 쓴 거는 알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억나요. 사고, 숙고, 사고력 향상 뭐 이런 단어를 10번 넘게 썼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라는 이 단어도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나는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 근데 명시적으로 사고한다는 말이 어떤 건지를 조금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이제 수능 수학을 풀다 보면은 풀이 같은 게 몰랐던 풀이나 이게 좀 더 알아가야 될 풀이들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정리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많은 그런 사람도 많고 저도 고3 때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또 그런 비슷한 문제를 볼 때 이런 게 있었지만 기억이 나고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이때 그래서 제가 쓴 게 명시적으로 사고하기가 입으로 좀 중얼중얼거리면서 뱉으면서 이게 어떻게 과정이 나가고 이게 어떻게 내가 사고해야 되는지 쓰고 그리고 또 밑에다가 순서를 매겨주면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적어줬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본인이 썼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건데, 그러니까 또 멋진 단어를 하나 썼거든. 타자화라는 단어를 썼어.
네, 명시적- 저한테 그렇지. 명시적으로 사고하기에 제가 사용한 것은 타자화입니다라고 해서 네. 그 타자가 아니고 네, 아니죠. 투스의 반대인 타자가 아니고 그 네. 개념을 배우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설정하고 설명하듯이 배운 내용을 뱉어보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하면서 공부해라.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라.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친구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네, 저는 그 대상이 없고 이제 재수 학원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를 대상으로 설명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오늘이 이제 솔직히 이제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네.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네. 나중에 한번 내가 또 부탁해도 돼요. 아, 네, 당연하죠. 너 나랑 약속했어, 그지? 네, 기억나요. 기억나지? 선생님 서울대 보내주며 너 선생님 노예해주기로 약속했었어, 그지? 네. 6월 끝나고 선생님이 제2외국 공부하라고 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전화했었잖아. 네. 그 소리 듣고 어떤 생각 들었어? 아,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이 됐던 거는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구나. 거기다가 운동선수의 근성까지 갖고 있으면 얘는 학교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학교 얘기 안 했나? 서울대 경영이에요. 서울대 경영이요. 진짜 놀랍죠. 재외국어를 하지 않으면 서울대 경영을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외국어를 나중에 원장님께서 하라고 얘기를 네네. 했죠. 아빠랑 사이 좋지? 네, 좋아요. 아빠랑 사이 좋은 게 입시에 영향이 있어? 어때? 그래도 그냥 두 분 다 사이가 좋으니까 그 재수 생활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확실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치. 부모님들이 성적 가지고 너무 또 이제 네, 조바심 그런 내고 것도 없으시고. 그러시면은 나 처음에 엄마가 하셨던 말씀 중에 선생님 저희는 인서울만 하면 돼요. 그 말씀도 생각난다. 네. 아무튼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후배들한테 해줄 말 있니? 물어봤었더니 그때 해줬던 말 있잖아. 네네. 그때 뭐라고 해줬었어? 저는 이게 수능이 아니니까 3월 모의고사가 수능의 척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이고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냥 그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나는 우리 전 야구 선수의 성공 비결은 생각한 것과 반복 이 두 가지 가장 컸을 것 같아, 그치?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어떤 한 과목에 학습법이 잡히니까 다른 과목에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아무튼 네. 나중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한번 부를 테니까 그때 나와서 후배들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차, 동아리 뭐 한다고? 저 축구랑 야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야구부 알아주잖아. 네. 그 야구부인가? 뽑혀서 들어갔네? 아, 그거 스카우트가 오긴 했는데 선수가 안 되지 않나? 오. 진짜 유리그 뛰는 스카우트가 오늘 오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과생활 때문에 못할 것 같다고 하고 그냥 경영대 단과 동아리 들어갔어요. 그랬구나.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선출이 안 될 텐데. 난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으니까. 네네. 만약에 이제 그 실물 한번 보고요. 그리고 네네. 화면 나가는 거 그러면 내가 처리해 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잘 지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저런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어지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러자고 이제 이거 한 게 아니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7월까지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아이의 선택을 믿어주신 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독재했거든요. 학원 안 다니고 인강으로 공부했어요. 그 선택도 부모님이 믿어주셨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화법 학습법도 같이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개념 얘기했을 때 개념을 오해도겠다고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입시 성공은 옳은 방법 가지고
꾸준히 하면은 전부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좀 용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요건데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명시적으로 사과하기, 자기에 대한 객관화. 그럼요. 원장님이 오늘 그 704화로 글 올리시고 방송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보시고 이렇게 그리고 하셔도. 이 친구가 기출을 처음 시작한 거는 3월 이후. 그 다음에 실무도 굉장히 늦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다 있으니까는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나의 정시로 간 거예요. 네, 정시로요. 나의 속도를 맞춰서 가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복귀를 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게 요 부분인데, 복귀를 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게 요거를 꼭 해야 됩니다. 찍어서 맞춘 문항이랑 그 다음에 약간의 운이 작용한 문항의 번호를 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특히 이제 찍어서 맞힌 문항이나 약간 운이 작용한 문항 같은 경우는 꼭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새 시험지를 갖고 오거나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프린트를 해주셔도 됩니다. 프린트를 해주셔도 되니까 그 찍어서 맞힌 문항하고 약간의 운이 작용한 문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그러니까 이거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요거를 꼭 애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드리면 요렇게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이런 분석지가 나가는데 이 분석지에 이제 공통 몇 점, 선택 몇 점인지를 써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이게 되나? 원장님 컨설팅 하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가끔가다 애들 자료를 보잖아요. 그럼 이거 80점 이렇게 적어놓은 놈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공통 선택 없이 그냥 80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면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출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80점이 아니라 몇 점과 몇 점을 더해서 80점. 70점이면 몇 점과 몇 점을 더해서 70점. 이게 돼야지. 그게 안 되면, 그것부터가 안 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나누는 것부터 해야 돼요. 너무 흥분했다. 너무 흥분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이 친구, 이게 이제 실제로 학생이 쓴 건데, 이 친구가 이제 찍어서 맞춘 게 11번이라고 쓴 거죠. 그리고. 쓴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제가 이제 컨설팅 하는 친구들한테 다 허락을 받고 아이들의 분석지를 쓴 건데, 손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 직원이 저렇게 다시 옮긴 거죠. 예, 그래서 11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3번, 37번, 39번, 42번은 이제, 약간 운이 작용했다. 근데 제가 되게 감동이었던 게, 얘는 이걸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어법으로 지운 후 맞춘 경우는 운이다. 그러니까 모르고 푼 거는 운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 5번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3번이 답이라는 확신은 없어. 하지만 1번, 2번, 4번, 5번이 딱 아니니까 3번이 답이야 한 것도 다 약간의 운이 작용한 문항이라고 다 적어 놓은 거죠. 왜냐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 위에 보면 다음에는 틀릴 수도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석지를 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공부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분석지를 채우는 것만으로. 수능은 상관없어. 수능 보고 끝이니까. 그런데 수능까지 가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특히 엄매 같은 경우도 그러고 제가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문제 풀 때 속어법 풀면 안 돼. 왜? 기억 빠진 거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봤잖아요. 다 모르면 기억이 틀린 게 확실해. 그러면 기억이 안 들어간 게 어디가 있나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 다 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린 문항도 여기 쓴 것처럼 이제 선택은 안 틀렸고 그 다음에 뭐 문학은 세 개를 틀렸고 독서는 하나를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위에 제목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실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예시도 이런 예시도 있어요. 이렇게 뭐 약간의 구멍, 헛갈려서 틀린 문항.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완할지도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깨알 같아갖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이 분석지를 보고 제가 또 감동이었던 부분이 여기인데 속도 그래프랑 위치 그래프를 헷갈리면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 옆에 계산이 틀린 줄 알았는데 애초에 틀린 거였음.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 그래프랑 위치 그래프가 헷갈렸어. 그래서 계산이 틀린 줄 알았다. 그럼 나는 계산 연습을 계속 하겠죠. 계산이 틀린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걸 분석을 안 해보면 계산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틀렸어. 즉 속도 그래프랑 위치 그래프를 나는 모르는 거였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공부해야 될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6평대 80이었거든요, 수학이. 아까 그 친구 아니고. 다른 친구. 다른 친구. 여학생인데 6평대 80이었는데 수능 때 96 받아왔어요. 이렇게 공부하니까. 올해 물론 확통 같은 경우는 워낙 확통이 쉬웠기 때문에 그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96이면 확통 96이면. 22번 하나 틀렸다는 거예요. 잘 풀었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런 것도 썼어요. 이게 이제 확통이니까 중복대에 세워지는 경우를 안 뺀 것 같다. 그래서 경우의 수도 더 많은 문제를 접해야겠다. 아마도 경우의 수는 좀 쉽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문제를 좀 덜 접했는데 더 많이 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너무 꼬아서 생각했는데 획일적인 풀이가 아니라 유동적인 풀이가 필요할 것 같다. 즉 내가 이제 뭐가 나오면 뭐라고 답을 하고 뭐가 나오면 뭐라고 답을 하고 근데 이거를 상황에 맞게 바꾸는 풀이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제가 맞게 해석했나요? 네. 왜냐면 이 친구가 수학에 엄청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고3 때 수학을 잘 못해갖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이 친구가 이제 아래쪽에다가 쓴 거를 보면, 이 친구의 아래쪽에 쓴 걸 보면은, 요렇게 길게 써놨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요거를 요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라고 안 풀어보고 넘어가는 애들 되게 많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라고 생각하는데 풀어보니까 그러면 막연히 풀었으면 맞았을 거라고 절반쯤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그러면 그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시간 관리만 잘하면 풀 수가 있었다라는 걸 터득하고 나면은 앞에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는 겸손해지기 하기 위해 만든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위로와 그 다음에 용기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너 못 푸는 거 아니잖아. 할 수 있잖아. 공부 열심히 해서. 근데 이게 시간이 없었던 거 맞지?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보면 맞출 수 있을 거야 하면은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막막함을 벗어날 수도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저거를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요것도 되게 또 하나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저기서. 그러니까 원래 내가 시간 부족해서 못 푼 줄 알았는데. 네네네. 시간을 줬어도 못 푸는 거. 네, 그쵸.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말한 거. 처음에 말한 게, 이거는 나는 시간 부족으로 못 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실력 부족이었는데를 내가 한번 직접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 표시를 안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쵸. 정답 표시를 안 하고. 딱 채점만에 눈으로 보지도 말고. 있잖아. 애들이 보통 채점할 때, 이렇게 갖다 딱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거 이렇게 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안 하고 3평 그때는 딱 하고 넘어가기. 그래서 다른 이제 시험지로 풀어보기. 이 친구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쫄지 말고 모든 문항에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를 하기도 하는 거죠. 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 뭐 이런. 여기 나왔잖아요. 10번에서 12번에서 10에서 12번에서 시간을 좀 써버리는 바람에 확통을 도전해보지 못한 게 아쉬움. 모든 과목이 이렇지만 수학은 소위 말해서 점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간 안배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때 시간 안배가 몇 번부터는 몇 번까지는 몇 시까지 풀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앞에서 조금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공부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친구들 준킬로도 진짜 많이 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영상에 있어요. 저희가 28일 날 공개할 거예요.
28일 날 분석지 하는 거 영상을 공개해요. 3분 30초? 네. 네, 3분 30초. 3분 30초짜리가 하나 더 있어요. 학생용.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요런 내용을. 예. 그리고 우리 지대들한테 다 허락 받아가지고 요 예시들도 그대로 다. 그건 좀 이따가. 그건 좀 이따가. 요 영상은 그때, 그쵸. 너는 나의 비타민님 말씀처럼 이렇게 자기 객관. 아까 우리 야구선수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가 또 하나 쓴 거 이제 다른 친구지만 이 친구가 쓴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여기였는데 40분, 20분, 40분 뭐 아니면 그 앞에서 잘한 점 쓰잖아요. 앞에서도 모르겠거나 헷갈리는 문제들은 잘 넘겼다. 왜 이렇게 앞에서들 잘 못 넘기잖아요. 수학은 앞에서 내가 안 나오면은 안 풀리면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못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앞에서도 모르겠거나 헷갈리는 문제들은 잘 넘겼다, 잘했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40분, 20분, 40분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간 안에 푸는 문제량을 늘려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 앞으로라는 게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분석제는 없었던 거였는데 요게 앞으로예요, 요게. 네네네. 요거는 그렇죠. 시간 부족이고 요 부분 앞으로라는 거라고 또 해놓고 또 플러스 지가 더 할 것들을 좀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적극성들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강을 듣거나 수업을 듣거나 하면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은 걸 중심으로 막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어떤 판단으로 왜 그 답을 고르거나 고르지 못했는지를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 분석지가 보여주는 거라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객관화, 아까 자기 객관화라는 그 말은 이 704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4종 세트. 4종 세트. 4종 세트. 딴딴딴 이렇게 체크리스트 예시, 그 다음에 학평 대비 타임테이블, 아까 제가 빈칸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그렇죠? 빈 양식, 요거는 지금 공개돼 있고 이거 두 개는 공개돼 있고 요거는 28일 날 저희가 올려 드릴 겁니다. 28일 날 국어, 수학, 영어, 탐원, 탐투 5장짜리. 아니요. 국어 둘, 수학 둘, 영어 하나, 과탐 둘, 사탐 하나 이렇게 나갈 거예요. 오늘 이제 일부 작업된 걸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빈 양식. 빈 양식은 5개요. 국어, 수학, 영어, 탐원, 탐투. 이렇게 5개가 5장으로 되어 있는 게 나갈 겁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 거가 나갈 거고. 그럼 왜 4종이죠? 3종인데. 다시 요거 2개는 나가 있습니다. 요거 2개는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다운 받아 쓰시면 되고 요거는 28일 날. 왜 4종이죠? 입시 플랜. 입시 캘린더. 입시 캘린더 28일 날 입시 캘린더. 입시 캘린더까지 해가지고 4종. 요거는 사전에 2개 그리고 사후에 2개 이렇게 사전에 2개 사후에 2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제목의 심혈을 기울인 그 다음 제목의 심혈을 기울인 방법을 모른다고 안 한다고 할까봐 우리 애들이 또 그렇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할까봐 그럴 때 들이미시라고 요렇게 예시도 준비했어요. 예시도. 그래서 국어 둘, 수학 둘, 영어 하나, 사탐 하나, 과탐 둘. 과탐 이렇게 지구과학. 네네. 지구과학. 이 친구도 잠깐 보면 요렇게 왜냐하면 단순 실수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지구과학이 이제 아이들 말로 의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들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첫째 부분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고 이렇게 사소한 실수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랬더니 단순 실수 문항에 가서도 저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거 13번에 보면 뭐라고 썼어요? 기억이 현재보다 작다.
근데 얘를 바꿔보기도 하고 생명과학도 그러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그렇고 저 보다 잘못 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거 나오면 아예 그거 많이 틀린 애는 거기다 이렇게 딱 표시하라고 그래요. 동그랗게 표시를 하든지. 그래서 내가 유난히 걸려 넘어지는 그 포인트에는 나만의 표식을 하는 것들도 되게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요거 꼭 넣어달라고 하셨죠? 네네. 그리고 지구과학 보면 12번 변화량과 변화비는 다른 것이다. 근데 읽으면서 아이들이 그냥 쑥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네. 요런 식으로 지가 요런 식으로 다 적혀 있는 나눈 요런 거죠. 거.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사회문화. 네. 사회문화도 이제 아까 원장님 강조하셨던 네.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를 어떻게 하겠다. 네. 이런 걸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얘가 이제 44점을 넣고 나서 거기다가 앞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탐구 개념은 수능 때까지, 수능 바로 전날까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계속 개념은 빈 부분이 없도록 나오면 빨리 풀도록 반복하고.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거에 제대로 돼야지 고정 점수 확보가 되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한테 속어법으로 문제 풀지 말라고 하거든요. 속어법으로 풀다 보면 시간을 더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면 빨리 풀도록 반복하고 도표는 기출 분석이 아직 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틀린 것들 갖고 왜 그러지 하지 말고 더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위로도 삼는 거죠. 다 풀고도 15분이나 다 남아서 검토까지 했으나 검토 못한 문제에서. 그 다음 밑에는 되게 중요한 말 나왔어요. 마지막이라 그런지 사문에서 아이들이 유난히 실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탐일 보고 마지막 시간에 보다 보니까는 그냥 체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옆에서 시험 같이 본다고 그랬는데요. 마지막이라 그런지 집중력이 좀 딸린 듯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자. 시험 중 가장 체력이 떨어지는 시간이니 되게 중요한 거 나왔어요. 자습 도중 힘들어서 시간 재고 도표 푸는 연습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힘들어. 돈 대신 잘못 나왔네. 그래서 애들이 하반기로 가잖아요. 그럼 약간 피곤할 때 하루 종일 공부하고 막 5시, 6시 때 맞춰서 사탐이나 과탐, 모의고사 2개 붙여갖고 보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거의 이제 시뮬의 느낌으로 비슷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죠. 내가 아주 컨디션이 좋고 체력도 좋을 때 풀어보는 것보다는 내가 그런 체력에서도 헷갈리거나 실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닥바닥 생각이 날 만큼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친구들은.